3주에서 4, 5주 이 정도만 보유하고도 5, 60%대 차익 실현을 내는 구간이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이 얘기는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뢰를 하실 만한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가 이제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린 거고. 네, 안녕하세요. 관세 이후에 시장에 또 나올 악재가 있을까요? 충분히 더 나올 만한 스토리 라인업들이 여러 가지 좀 있기는 해요. 대여섯 가지 정도를 좀 포인트를 보고 있는데, 최근에 봤던 보고서들 중에서 가장 주목을 할 만한 거는 관세도 같이 이제 덤핑이 되면서 파생되는 문제일 수는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통화 질서, 즉 이제 경제 질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붕괴가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경제 자체가 지나치게 부채가 많습니다. 이런 부채 위에 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채 증가 속도도 계속 더 빨라지면 빨라졌지 줄어들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려고 이제 관세 정책이 나오고 관세로 또 협상을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과잉 소비도 너무 심했었고 타입이 굉장히 과도한 그런 구간에 있었거든요. 중국 같은 이제 채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그거를 좀 커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이제 부채를 이제 떠안고 가고 그거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불균형이 발생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유지하기가 더 이상은 이제 어려운 그런 시점에서 트럼프 2기가 출범을 해버린 거죠.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제품들에 의존을 하면서도 중국을 점점 더 전략적으로 적대국으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언밸런스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죠. 그런 과도기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 이후에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른 카드들도 계속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관세 다음에는 저는 또 나올 만한 스토리 라인업들이 동맹국들, 뭐 우리나라겠죠? 뭐 일본도 있겠고, 동맹국들에게 이제 중국 쪽으로의 수출 제한, 이거는 뭐 1기 때도 나왔던 문제들이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뭐 전통적인 이제 캐시카우였던 반도체 시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제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가이던스가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스크를 염두에 뒀을 때 굉장히 배트를 길게 잡을 수 있는 그런 투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면서 풀어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하게 포커싱을 두는 게, 어차피 너무 여러 가지를 풀어드려도 머리에 다 안 들어오실 것 같고,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 두 번째는 이제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질서가 좀 붕괴되고 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을 든든한 우방국으로 여기기 힘든 구조가 와버린 거죠.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많은 반면교사를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 교훈을 통해서 이제 각국들이 이제 미국에 더 이상 의존을 하면은 점점 많은 포지션을 뺏겨가고 계속 동맹국이 아니라 속국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제 구도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긴장 상태가 고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산 시장이 굉장히 열려버린 거죠. 방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움직였어요. 저희 멤버십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이미 방산 쪽에 투자를 계속 권해드렸었고, 방산 시장은 작년부터 이미 올라오던 섹터였는데 올해에만 포커싱을 두고 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국제 연기금이나 국내 연기금도 그렇고 방산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 자금을 때려놓고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을 하든 말든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 포커싱을 잡아야 되는 건 이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제 질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당연히 이제 방산 쪽이고, 조선 쪽도 사실 이제는 방산 섹터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쪽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을 지금에서 사냐? 기관들은 지금 이쪽에 이제 포커싱을 기자재 쪽으로 또 가고 있거든요. 뭐 기자재 제가 하도 많이 해서 뭐 질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미 그쪽으로 기관들은 다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포커싱을 두고 지금은 모아가는 구간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차익 실현 구간도 곧 나옵니다. 곧 나오게 되고 결국에는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수급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오버슈팅도 나오기 쉬운 구간이기 때문에 3주에서 4, 5주 이 정도만 보유하고도 5, 60%대 차익 실현을 내는 구간이 지금부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지정학적 질서의 붕괴 이런 것들을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 물론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좀 머리가 아프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벌어놓고 그 다음 스텝을 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AI 같은 기술 발전의 이제 구조적인 충격적인 부분인데 그 AI 같은 이제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정치 그리고 지정학적 질서 모두 파괴적인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관세도 억지로 또 매기고 수출 제한도 걸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시작이 AI로부터 파생이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수직적인 체계로 정부 주도 사업으로 AI 산업을 지금 충분히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누군가의 단일화된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이제 다변화된 경쟁 체계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힘을 똘똘 뭉친 이쪽이 더 잘할 수밖에 없고 더 빨리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 측면이나 이런 것도 밀리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최근에 좀 애를 먹고 있잖아요. 지금 기술적인 독립성이나 공급망 재편 이런 것들이 안보로 또 직결이 되고 있고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카드로 뭐 어떤 것들을 쓸지 어떤 부분을 제약을 걸지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특히나 AI 같은 기술, 신기술, 새로운 문명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중에는 또 정치적으로 또 문제가 야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CCTV를 예로 들자면은 CCTV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여기저기 다 설치해. 근데 이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돼. 뭐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AI 기술은 또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규제라는 게 생겨나고 규제로 인해서 사업적으로 약화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면은 뭐 수요적인 측면이 또 약화가 되고 뭐 단가가 또 달라질 수가 있고 굉장히 또 많이 흔들리는 그런 구간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풀어가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관세 정책 이외에도 통화 질서, 뭐 국제적인 정치적인 상황,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지정학적인 질서 붕괴, 그 다음에 기술 발전의 뭐 구조적인 충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두고 여기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보셔야 될 때가 됐다라는 거죠. 뭐 이 얘기는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충분히 신뢰를 하실 만한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가 이제 얘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린 거고, 뭐 7, 8가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삼으셔야 될 만한 것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이런 것들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적인 뉴스, 뭐 관세 발표, 뭐 관세 이제 때렸으니까 뭐 협상하고 뭐 좋아지고 당연히 또 이제 기술적인 반등 구간도 나오고 그러긴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물론 단기적인 대응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은 리드 타임을 길게 놓고 어디까지만 플레이하고 빠질지를 잘 정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관세 이제 다 나올 거 다 나왔으니까 무작정 다 계속 쭉쭉쭉 올라가. 지금 내 거 종목 회복될 거야.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구조 변화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정도 회복해줬을 때 그냥 이 정도 손실로 마감해서 일단은 이쪽은 빼놔야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결국에는 이 모든 사태들이 다 마무리되기까지는 올해 여름을 지나 가을쯤이나 돼야 안정화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이 주도 섹터들, 주도주들이 그때에는 주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그때 맞는 주도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사이클을 돌리려면은 지금은 본전까지가 아니라 내 손실을 최소화하는 구간에서 빼야 된다. 이게 자신 없으면 그냥 지금 빼버리세요. 지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계좌를 불려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서 다음 스텝을 가시면은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먼저 풀어드리자면은 이제 방산 두선 이쪽 기자재 쪽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좀 어느 정도 타 놓으시면은 이쪽에 지금
물려 있으시면 차라리 이거는 가져가도 된다라는 거죠. 어차피 다음 스텝에서 주도주로 가져갈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잘 가지고 가시면 되고, 다른 쪽에 이미 하나의 큰 물결이 지나가고 있고 지나간 물결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그런 쪽에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갈아타서 먼저 회복하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트럼프 정권 내내 좋을 수밖에 없어요. 4년 5년 동안 계속 실적 성장 구간에 진입하면서 계속 4, 5년 동안 좋은 얘기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뭐 기자재 하면은 보냉제, 피팅, 그리고 플랜트, 뭐 엔진 이쪽이 있겠는데, 지금 트럼프 정책에서도 가장 부합이 되면서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도 섹터가 될 수밖에 없고, 기자재 기업들 6개사 정도 뽑을 수가 있겠는데, 합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일단 올해만 해도 YOY가 이제 70%대 이상이 증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섹터에서 빠르게 먼저 복구를 해나가시는 게 좋고, 종목을 굳이 찝어드리자면은 뭐 한국카본, 동성화인테 이런 보냉제 기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알짜로 떠오르고 있고, LNG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호황을 맞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정부 주도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을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고 뭐 제가 많이 좋아하는 뭐 피팅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성남밴드나 태광 이런 쪽 기업들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죠. 지금 자리도 편안한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엔진을 보자면은 하나 엔진이 이제 삼성이랑 하나 양쪽 그룹을 다 잡고 있으니까 그쪽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약 쪽은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을 안 받으니까 제약 쪽도 같이 계속 플레이를 하시면 좋은데, 이거는 기업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게 좋고 어디까지 플레이할지도 많이 정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기술 이전 논의될 게 많았고, 기술 이전이 이번에 결국엔 터졌죠. 이거는 뭐 임상 발표를 꼭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니까,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왔고 지금 멤버십 분들 50% 수익이 터졌죠. ABL 바이오 다음 스텝을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하시려면은 그 다음에 또 편하게 임상 결과가 꼭 잘 나와야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임상 발표가 꼭 굳이 나오기 전에 기술 이전이 충분히 크게 나와서 잭팟이 터질 만한 그런 기업들을 계속 노리는 게 좋아요.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임상 1상, 2상 정도까지 진행해서 빅파마로 이제 기술 이전을 수출을 하고, 그걸로 뭐 2조, 3조, 4조 땡기고 그걸로 이제 주가가 펌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사이클을 가져가시는 게 현실적으로 리스크 없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HLB, 리보세라니 임상 결과 언제까지 볼 겁니까? HLB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부자될 기회를 많이 줬던 종목이거든요. 더 이상 목을 매달 필요가 없고 기다려줄 거 기다려주면서 엑시트를 한 번씩 내는 그런 사이클로 가져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기자재, 그 다음에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삼성전자를 커버를 해드렸을 때 뭐 낸드 쪽이든 메모리 쪽이든 일단은 가이던스 좋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좀 배트를 짧게 잡고 계속 차익 실현을 반복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투자 사이클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테슬라는 단기로만 플레이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테슬라는 계속 뭐 숏으로든 뭘로든 단기적으로만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해야지, 지금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그냥 담아놓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이 가격적인 저렴함은 뭐 당연하겠지만, 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감히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지금부터 그냥 모아가면 된다 이렇게는 설명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팔란티어 정도는 뭐 그냥 어느 정도 계속 수익금에서 야금야금 모아가는 것도 괜찮긴 하겠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냥 레버리지 좀 끼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숏까지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봐봤는데 투자 난이도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굳이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거는, 굳이 이렇게 힘들게 수익을 뽑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차라리 좀 더 안전하고 다른 방향으로 풀어가는 게 맞고, 나스닥은 지금 일단은 안 하는 게 맞다. 안 하는 게 맞고, 또 수익도 수익이지만 건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잠도 많이 자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나스닥으로 돈을 벌었던 거는 아무래도 사놓고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많이 벌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지금 나스닥 플레이하는 거는 절대 올바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라리 대응을 할 수 있는 국내장에서 수익을 보셔라. 리스크 발생하면 바로바로 뺄 수 있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뭐 그렇게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또 많이 방향을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조금 대응 늦어도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정말 많이 바빠서 꼼꼼히 챙겨주는 게 필요하다 하시면은 저희 멤버십도 있으니까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